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약 35일간 전쟁 다니느라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 가지고 현장에 다시 들러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가수원 영농이 시작됩니다.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따라서 3월 사과원 주요 과원 관리 핵심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달은 나무의 휴면기가 종료되면서 수액의 이동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수채 생育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둘러서 전정을 종료해야 저장 양분의 불필요한 소모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수채가 약한 나무는 가감 시비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량원소 시비도 적극적으로 제가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미량원소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마이크로칸, 미네믹스 이러한 비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량원소 비료를 3월 말경에 시비하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나 유박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박은 뿌리의 속도가 느려서 7월달에 도장지 발생이 과범하고 후기 착색 발현이 아주 나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홍도 품종은 풍산성 계통으로서 개화량이 많기 때문에 저장 양분의 소모가 많아서 과일 비대에 아주 불량합니다. 따라서 적과 직후에 빨리 빨아먹는 흡수가 되는 속효성 비료를 추비로 주는 것이 과일 비대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속효성 비료에는 치오다 또는 제가 강조했던 탑올커버라는 속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가감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수확 후에 용과린이나 미량원소 비료 또는 봉사 시비는 뿌리의 근권 발달과 꽃눈 형성에 아주 유리합니다. 봉사는 토양 시비 외에도 개화 직전 방지 시에 농약과 혼용 또는 개화 기간 중에 단용으로 연면 시비가 가능합니다. 이 봉사의 역할은 과일의 축가병이나 열매의 정형화 생산에 아주 유리합니다. 전정을 다 종료하신 분도 계시고 막바지 전정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전정의 이 목표와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함으로써 뿌리에 저장된 저장 양분의 불필요성을 줄이고 내가 설정해 놓은 나무의 제한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정 후 설정해 놓은 제한된 공간이나 제한된 나무의 용적에서 적과다하고 도장지를 제거해서 햇볕을 잘 들어오게끔 해서 잎의 광합성 능력을 최대한 높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저 가지를 남겨놓았다면 그것이 주어진 이 나무의 1년간 생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응애가 많았던 집은 저 공간 설정이 미비해서 약재 도달이 방해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정을 제가 다녀보니까 주간 상단부 복잡한 부분에서 깍지벌레가 너무 심한 가수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밑에서 약을 치면은 도저히 복잡해서 약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 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해 피해는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동해 발생 원인은 토양의 온도 변화는 크지 않지만 지상부의 기온 변화와 심한 일교차 때문에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낮에 햇볕을 많이 받는 주간부 남쪽 부위에서 먼저 수액이 이동되는데 밤 기온의 급강하에 의해서 온도 편차가 많은 남쪽 부위가 동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피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3월 하순경에는 나무좀 예찰에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무좀은 겨울을 지난 성충이 20도 전후되는 3,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나무 줄기에 직경 1 내지 2mm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줄기 속을 갉아먹어 잎이 시들고 산란된 알이 부화한 유충이 생장 과정에서 분비물을 배출하고 박테리아가 기생하는 그 분비물은 흘려내려서 수피가 까맣게 변하고 수피와 목줄부가 상하기도 합니다. 제식 2, 3년차 나무에서 동해 피해나 한발 피해, 배수 불량 등 수세가 약한 나무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세를 다소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나무좀 트랩을 설치해서 나무좀 발견 시에는 주간부에 살충제 100배액을 분무 처리하시고 침입 흔적 발견 시에는 주사기를 통해서 약액을 구멍에 주입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침입 구멍이 5곳 이상 피해 발생됐을 때는 회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뽑아내서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청태가 끼어서 고민하는 가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태 제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수원도 약재 도달이 상당히 불량한 주간 상단부에 보면은 청태 이끼가 일부 육안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청태 이끼는 산간지역이나 하천 주변에 위치해서 가을 이후에 안개 발생이 많거나 강수량이 많아 대기 중에 습도가 높고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그런 지형의 가수원과 토양에 인산질 성분이 많은 그런 가수원의 발생이 많습니다. 특히 수관 내에 통풍성과 통광성이 불량한 가수원에서 발생이 더욱 심합니다. 따라서
그 대책 방법은 내 전정법에서 무엇이 부족한지가 중요합니다. 발생이 심한 가수원은 산양이 99%인 빙초산 1.5% 용액을 물 500리터 기준 5리터 정도 단독 살포하면 많이 벗겨집니다. 빙초산은 빙점이 16.6도이므로 따뜻한 곳에 여러분들이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부와 눈, 호흡기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계 약재와는 15일 이상의 최소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대유 이끼 아웃 그러한 제품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기계유제 살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점이 기계유 살포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효과적인 살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3월달 가수원 주요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예 밴드 회원들께는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영농 안내 관련 문자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기계유제는 전정 시에 1 내지 2년생 가지의 분지점이나 유인권 사이를 잘 관찰하여서 사각응애와 저상단부에 약재 도달이 부족한 부분에 깍지벌레가 발견되었다면 기계유제 살포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특히 작년도에 후반부에 응애가 많았다면 기계유제를 반드시 살포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식물성 오일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편 환과도 혼용이 자유롭고 안전합니다. 기계유제 희석 배수는 물 500리터에 9리터를 제가 권장드리고 있는데, 즉 물 한 말당 360ml 희석 배수는 25일 전후로 살포하시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균제 100% 또는 화상병 약과도 혼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새로운 응애약이 출시돼서 금년도 판매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다방도 동시에 방제가 가능한 그런 응애약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살충제는 벌레 몸에 직접 닿아 죽는 접촉독이나 잎에 묻어 있다가 응애가 먹여 죽는 섭식독에 의해서 살충작용을 나타내는데, 약이 만약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아울러서 약효 증대를 위해서 수질산도가 매우 중요한데, 수질산도의 pH 농도가 5.5에서 최소 6.8 범위 내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수질이 만약 7.2 이상이 되면은 수질 조정제를 첨가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요새는 산도 조정제가 다 나와 시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구입이 어렵다면 목초액이나 식용 빙초산을 첨가하시면 수질 농도 조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석회황 살포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 살균 작용은 다황화 칼슘이 공기 중에서 산소와 접할 때 생기는 활성황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약재의 강한 알칼리성은 균체나 환부 조직을 파괴해서 황의 침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균체에 침입한 황은 조직 내에서 탈산소 작용과 산화물, 황화수소 등에 의해서 살균 작용을 나타냅니다. 깍지벌레도 사실 이와 같은 작용을 거쳐서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황을 집에서 직접 고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요새는 공장에서 직접 제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주 혼용이 자유로운 간편황과 기계유제 또는 살충제 등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황은 주로 살균제 개념으로서 갈반병이 많았거나 청태가 많은 가수원에 살포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황과 기계유, 빙초산, 석회, 보로덱 등은 각각 최소 10일에서 15일 간의 살포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으로 이 시기에 방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상병 약도 여러분들이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최근 내 가수원에 가장 문제시 되었던 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선택 방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황도 쳐야 되고 기계유도 쳐야 되겠다, 나는 다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일반 기계유에 간편황 또는 식물성 오일유의 간편황 또는 기계유의 화상병 약 또는 개화전 방제 시 처방받은 그 약재의 화상병 약 혼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가수원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방제 선택은 달라집니다. 전체 다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사과도 주간 상단부에 깍지벌레가 많습니다만 복숭아도 의외로 깍지벌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는 가급적이면 기계유 방제를 적극 권장드리고, 복숭아는 꽃봉우리가 벌긋벌긋 할 때 여러분들이 석회 보로덱을 살포하게 되는데, 기계유와는 약 15일간의 간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정례 작업은 중부지방 기준 지금부터 4월 초까지가 효과적이다, 이런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정을 다니다 보니까 꽃눈이 양호한 가수원도 있지만 일부 가수원에서는 부사 종류든 홍로든 꽃눈이 아주 우려되는 가수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화기 결실 관리가 올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현재 시점 상당히 많이 가물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1, 2회 정도 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개화기 때 관수는 암술의 수정 능력을 2, 3일간 증대시켜 줍니다. 따라서 수정률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한 20일 전후 4월 초까지 묘목을 식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묘목 재식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숙 퇴비를 이 구덩이에 넣으실 때는 가스 발생 때문에 뿌리 활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부의 나무가 또는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숙 발효 퇴비는 절대 구덩이에 넣고 나무를 심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뿌리 소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벤레이트 소화제 330g을 물 500리터 고무통에 물을 반쯤 채운 후에 한 봉을 다 여셔가지고 최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뿌리를 침지 후에 본포에 심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뿌리 소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묘목 상태에서 문우병, 비단병, 역병 이런 것들이 감염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의 확산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배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심으실 때 대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많이 크고 적게 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M9이 가장 외화도가 좋고 그 다음 M26, 특히 이중 대목은 나무가 많이 커버립니다. 국내 이중 전목묘가 많이 식기되어 있기 때문에 수세 관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 전목묘를 심으실 때는 최소한 20cm 이상, M9, M26 작은 대목 역시 여러분 심으실 때는 20cm를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 심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땅이 가다앉게 되면은 전목 부위까지 묻혀버리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수세 컨트롤에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식률도 가급적이면 남북 방향으로 심는 것이 일조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재식률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심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으실 때 미량원소 또는 붕사, 용과린, 용성잎 이런 것들도 구덩이에다 주시든가, 미쳐주지 못한 가수원에서는 반드시 그런 미량원소, 용성잎이나 용과린, 붕사 이런 것들도 토양 시비해야만이 근근 활착에 또 근근 형성에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묘목을 사오셔가지고 곧바로 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좋은 저장고에다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보관하실 때 사과와 같이 보관하시면은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사과가 없는 상태의 좋은 창고에 0도씨 또는 영하 1도씨, 영하 0도씨 상태에서 보관하시고, 보관하실 경우에 뿌리에다가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난 다음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다가 부식포를 한번 덮어주시면은 뿌리 상태가 온전히 심을 때까지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창고가 없을 경우에는 토양에다 가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뿌리가 공기중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흙을 충분히 잘 덮어 두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뿌리의 활착을 위해서는 식재 후에 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뿌리 활착에는 물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뿌리 소독하실 때도 벤레이트 이외에 뿌리 발근제 플러스 막걸리를 서너 병 같이 첨가하시면은 어떤 미생물 증진 또는 일종의 효소제이기 때문에 뿌리 활착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심고 난 다음에 지상부에 경쟁성 있는 측지 또는 부러진 가지 이런 것들은 심고 난 다음에 다 제거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달 이달의 주요 가원 관리대에서 핵심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